매력은 얼굴이 아니라 말에서 드러납니다. 저 사람은 참말 예쁘게 하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스르륵 열릴 때가 있죠.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괜히 나도 잘해주고 싶고 참 신기해요. 똑같은 말인데 그 말투 하나로 사람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요즘 들어 저도 그걸 자주 느껴요. 예전엔 말이 다 거기서 거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말이 곧 그 사람이고 말투가 곧 마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 나이에 뭐 그렇게 새삼스럽게 예쁘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겠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관계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심지어 나 자신까지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두면 어때요? 그냥 옛날 버릇대로 말하면 어때요? 사실 아무도 뭐라 하진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 소소한 오해가 쌓이고 고운 말 하나면 될 일을 괜히 서운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가까운 사람도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뾰족한 말과 부드러운 말, 지적하는 말과 이해해주는 말, 그 차이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평생 써온 말투 중에서 조금만 바꿔도 기분 좋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말, 그걸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끝까지 보시면 말 예쁘게 하는 게 이렇게 쉬웠어?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한 내가 되는 말, 그걸 오늘 같이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다음에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의 클릭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 예쁘게 하는 법 함께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지적하는 말투 대신 공감하는 말투로 바꾸기. 67살 이정희 씨는 며느리가 들려준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회사 옮기겠다고 말했을 때 정희 씨는 본능처럼 이렇게 말했죠. 아니, 요즘 같은 때에 왜 그런 결정을 해? 이럴 줄 알았으면 전에 내가 뭐라 그랬니? 아들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 씨는 속이 답답했죠.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그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 맞긴 맞아요. 그런데 듣다 보면 기가 좀 죽어요. 그 순간 정희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은 맞았지만 마음은 다치게 했구나. 그제야 알겠더랍니다. 그걸 왜 그렇게 했어? 아니, 내가 뭐라고 했잖아. 이 말, 우리 입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특히 가족한테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게 튀어나오죠. 우리가 지적하는 말투를 쓰게 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옳고 그름이 중요했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틀린 건 고쳐줘야 하고 말은 정확해야 한다고 배웠죠. 둘째, 책임감 때문입니다. 특히 자식한테는 더 그렇죠. 조금이라도 잘못될까봐 미리 막아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니까 말이 자꾸 앞질러 나갑니다. 셋째, 편안한 관계일수록 더 날것의 말투가 나옵니다. 낯선 사람한텐 조심하면서 가족에겐 말끝이 거칠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정답보다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적 안정감이라고 말합니다. 틀려도 괜찮은 공간, 실수해도 이해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있어야 마음이 열립니다. 요즘은 맞는 말보다 편안한 말이 더 힘이 있어요. 이제 말투를 바꾸는 작고 쉬운 3단계 실천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왜 대신 그랬구나.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말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랬어? 라는 말. 이 말 한마디가 상대 마음을 조여버립니다. 숨통이 막히는 기분이죠.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그랬구나. 그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했구나. 예를 들어, 왜 늦었어? 대신 많이 피곤했겠다. 그걸 왜 그랬니? 대신 마음 많이 썼겠네. 딱히 정답을 주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상대는 스스로 마음을 엽니다. 두 번째, 내가 뭘 했니? 대신 어땠어? 우리는 정답을 줄 준비가 늘 되어 있죠. 특히 자식 앞에선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답보다 내 마음을 들어줘 하는 시대예요. 봐라, 내가 뭘 했어. 이 말은 대화를 끝내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때 내 마음은 어땠어? 그 결정하기까지 고민 많았지?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 그 마음을 물어보는 말이 관계를 살려냅니다. 세 번째, 조언보다 공감 먼저.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미리 말했잖아. 이런 말은 너무 익숙하지만 상대는 지적받는 기분이 들기 쉽습니다. 그럴 땐 이런 말부터 꺼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너라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많이 고민했겠네. 공감 먼저 하고 나면 조언은 더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순서만 바꿔도 대화의 온도는 확 달라집니다. 이정혜 씨는 지금 말투를 하나씩 바꾸는 중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또 고민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엔 그냥 좀 들어줘. 엄마가 내 얘기만 들어도 이상하게 위로가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들하고 다시 가까워졌어요. 공감하는 말투는 상대 마음을 다독이는 동시에 내 마음도 따뜻하게 바꿔줍니다. 말투가 바뀌면 표정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내 자신도 조금씩 변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말은 마음의 소리이니 그 말이 곧 그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결국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왜 대신 그랬구나. 내가 뭘 했니? 대신 그땐 어땠어? 조언보다 공감 먼저 말하기.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우린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차가운 단어 대신 따뜻한 단어 고르기입니다. 같은 말도 단어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마음의 온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두 번째, 차가운 단어 대신 따뜻한 단어 고르기. 65살 김성자 씨. 딸과 말싸움이 붙을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온다고 했습니다. 딸이 주말 약속을 취소했을 때 성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 너 바쁘다는데 어쩌겠니? 엄마는 뭐 늘 우선순위가 아니지. 딸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고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성자 씨는 말했습니다. 상처 줄 생각은 아니었어요. 근데 말이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차가운 말이 먼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렇게밖에 못해? 또 시작이네. 됐어, 말 말자. 이 말들. 뜻은 별거 없는데 듣는 사람은 속이 쓰리죠.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건 대부분 서운함이나 외로움이 표현되지 못하고 빈정거림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서운하다, 기다렸다, 보고 싶었다. 이런 마음인데 말로는 반대로 나가는 거죠. 우리 세대는 그런 감정을 그대로 말하는 연습이 부족했습니다. 보고 싶다, 서운했다. 이런 말들이 어딘가 쑥스럽고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돌려 말하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직접 표현하는 게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차가운 단어는 관계를 닫고
따뜻한 단어는 문을 엽니다. 이제 따뜻한 단어 고르는 3단계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말하기. 예를 들어, 짜증나는 감정이고 속상해는 마음입니다. 짜증나 대신 조금 서운했어. 좀 속상하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공격받는 느낌이 아니라 공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말끝의 색깔이 바뀌는 순간 표정도 같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단정하는 말 대신 느낌을 전하는 말로. 너는 맨날 그래. 넌 늘 자기만 생각해. 이런 말은 들으면 바로 방어하게 됩니다. 이럴 땐 그러면 내가 좀 외로워.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한텐 좀 아프게 들려. 이렇게 말해보세요. 상대를 단정하지 않고 내 느낌을 표현하는 방식이 훨씬 더 진심으로 다가갑니다. 세 번째, 빈정거림 대신 진심 담은 한마디로. 됐어. 알아서 해. 내가 뭘 기대했나? 이런 말들. 우리도 모르게 자주 씁니다. 그런데 들으면 한 대 맞은 것처럼 속이 철렁해지죠. 그럴 땐 용기 내서 속마음을 한마디로 꺼내보세요. 사실 같이 있고 싶었어. 기대했는데 아쉬웠어.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김성자 씨는 지금 말 줄이기 연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불쑥 나오는 말 한 번 삼키고 다시 마음을 담아 말해보는 거죠. 딸에게 문자를 보낼 때도 이제는 이렇게 씁니다. 오늘도 내 생각 났어. 말은 못했지만 보고 싶다. 그런데 놀랍게도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날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서먹했던 마음이 다시 이어졌어요. 말이 따뜻해지면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늘 차가운 말은 강한 말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살아보니 진짜 강한 말은 따뜻한 말이더라고요. 강물이 바위를 깎는 것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천천히 녹여냅니다. 차가운 바람은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따뜻한 햇살은 저절로 옷을 벗게 만들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말은 상대가 스스로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정리하자면요. 감정 대신 마음을 말하기. 단정 대신 느낌을 전하기. 빈정대지 말고 진심을 담기.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차가운 말 대신 따뜻한 말이 입에 먼저 붙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사과 말투 바꾸기입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 말 왜 더 상처가 될까요? 그 이유, 지금부터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미안하다고 했잖아는 사과가 아니다. 64살 최영호 씨. 며느리와 다툰 뒤 그날 대충 사과하고 넘겼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투가 좀 그랬나 봐.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고 끝난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2달이 지나도 서먹한 채였답니다. 그때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말로만 하는 사과는 더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최영호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왜 더 미워질까? 난 분명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순간 사과도 말투가 중요하구나. 그걸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됐지? 그만하자. 내가 사과했잖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 말 우리도 많이 해봤고 반대로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과를 했는데도 분위기는 더 싸늘해지고 마음은 더 멀어지는 느낌. 우린 어릴 때부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심은 완전히 다르게 전달됩니다. 사과는 단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상대의 마음을 이해했는가, 그게 느껴져야
진짜 사과가 됩니다. 이제 사과 말투를 따뜻하게 바꾸는 3단계 방법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 안 하면 사과가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던지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끝내면 상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 뭐가 미안한데? 내 마음은 안 궁금한가? 사과할 땐 이 한마디를 꼭 붙여보세요. 내가 그때 목소리가 너무 높았지. 그 말이 상처였을 거야. 생각 없이 말했어. 그게 미안해. 무엇이 미안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과는 처음으로 진심을 닫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변명은 뒤로, 공감은 먼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도 기분이 안 좋았거든. 이런 말은 사과를 밀어내는 말입니다. 상대는 내가 이해받고 싶어서 화를 냈던 건데 우린 자꾸 설명부터 하죠. 그럴 땐 설명보다 공감이 먼저 나가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속상했겠다. 내 마음은 정말 아팠겠다. 그 다음에야 나도 그땐 너무 예민했어. 이렇게 나가야 사과가 부드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세 번째, 됐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과 끝에 됐지? 라고 물으면 상대는 마무리를 강요받는 느낌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미워질까? 내 마음 풀릴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이런 말은 상대에게 마음의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내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되죠. 최영호 씨는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 말투, 내 표정, 상처가 됐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미안하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고 작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 마음만으로 괜찮아요. 아버님, 저도 그때 속상하게 해서 죄송했어요. 최영호 씨는 그날 가슴이 확 놓였다고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있어요. 한 농부가 이웃과 다퉈서 화가 났는데 그날 밤 자신의 밭에 나가서 이웃 밭에 물을 대주었답니다. 다음 날 이웃이 물었죠. 왜 내 밭에 물을 줬소? 농부가 답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해놓고 나니 괜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에 자꾸 걸려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 내가 좀 나아질 것 같아서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더 좋은 이웃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진심 담긴 사과도 그런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말은 같은 단어를 써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투에 진심이 실려야 사람 마음은 움직입니다. 정리하자면요. 뭐가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변명보다 공감을 먼저 꺼내기. 됐지?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사과가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습관적인 말투 버리기입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와서 뭘 고쳐? 이런 말들이 우릴 더 고립되게 만든다는 것 함께 나눠볼게요. 네 번째,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투가 관계를 막는다. 66살 박영자 씨. 이웃들과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고 있었답니다. 밭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하는데 어딘가 어색하고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치는 느낌. 하루는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는 좋은 분인데요. 말이 가끔 너무 툭 치고 나와서 사람이 움찔하게 돼요. 그 말을 들은 날 박영자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자기 말을 하나하나 되짚어봤다고 했습니다. 나 진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걸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넘겨버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가 원래 말이 좀 거칠어.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 이제 와서 바꾸긴 늦었지. 이 말들 익숙하시죠? 우리도 참 자주 했고 또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린 오랜 시간 말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말투가 굳어지고 표정도 같이 굳어졌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무심하거나 날선 말투가 내 성격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투는 성격이 아니라 반복된 표현의 결과일 뿐입니다.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습관적인 말투를 버리고 따뜻하게 바꾸는 3단계 방법 함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 끊기. 이 말은 변화를 가로막는 벽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 이 한마디가 나오면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그런 말투였구나. 그게 불편했구나. 앞으론 좀 더 조심해 볼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마음을 엽니다. 두 번째,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기. 습관적인 말은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니까 상대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한 박자 쉬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하면 표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걸 왜 그렇게 했어? 대신, 그런 선택을 했구나. 아유, 답답해 죽겠네. 대신,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똑같은 뜻인데 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한마디 줄이고 눈빛을 더하기. 습관적인 말은 말이 많을수록 나옵니다. 그럴 땐 말을 줄이고 표정과 눈빛에 마음을 담아보세요. 아유, 됐어. 말해봐야 뭐하냐. 이런 말은 그냥 눈빛으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조용히 고개 끄덕여주고 한숨 한 번 쉬는 걸 따뜻한 말로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말을 줄이면 속도가 줄고 생각이 따라오고 상대는 덜 다치게 됩니다. 박영자 씨는 요즘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담는 연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웃이 먼저 와서 이런 말을 건넸답니다. 요즘 언니 말이 참 부드러워졌어요. 괜히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 씨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변한 거 아니야. 그냥 말투를 바꿨을 뿐이야. 말은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나를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나중엔 사람 자체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 말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말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정리하자면요.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 끊기. 말이 먼저 나가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기. 말 대신 눈빛과 표정으로 마음 전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습관적인 말투에서 따뜻한 말투로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건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생기는 변화였습니다. 첫째, 지적하는 말 대신 공감하는 말. 둘째, 차가운 말 대신 따뜻한 단어. 셋째, 사과도 말투에 진심을 담기. 넷째, 나는 원래 그래에서 벗어나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우린 더 매력 있는 말,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엔 말이 굳어진 것도 사실이고 말로 상처 주려는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일 때도 많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해돼요. 말투를 바꾸는 건 나를 다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더 잘 전하는 길이더라고요.
지금부터 당장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문장, 단 한 단어만 바꿔보세요. 왜 대신 그랬구나. 됐어. 대신 조금 아쉬웠어.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내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말투는 습관이고 습관은 조금만 반복해도 다시 익숙해질 수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더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말 한마디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람과 사람 사이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